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5일 도쿄에서 401명, 카나가와 161명, 사이타마 99명, 치바 73명, 오사카 318명, 아이치 177명, 효고 101명, 홋카이도 181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9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3만 7,787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3만 8,499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홋카이도에서 6명, 사이타마, 오사카, 아이치, 도쿄에서 각각 3명, 교토, 카나가와 시즈오카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2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2,036명,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049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401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40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263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38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74명으로 전체의 약 43%, 40대에서 50대는 총 43명으로 약 31%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18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6명, 직장 내 감염이 13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70대에서 90대까지의 남녀 3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3명 증가한 54명, 입원 환자는 22명 감소한 1,56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38,598명, 누적 사망자 수는 482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저녁 열린 정부 분과회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당히 긴박한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実効再生産数も全国的に1を超える水準が続い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た大阪、京都、兵庫では2を超え、北海道、東京、愛知などでもおおむね1を超える水準ということで、私ども最大限の警戒感を持って対応をしてき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이날 발표된 분과회의 제언에서는 감염 상황 4단계 중 스테이지 3 상당이라고 판단된 지역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의 단축 영업 요청의 검토를 개시하는 것, 야간에 유흥이나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의 이용 자제를 검토하는 것, 해당 지역에서의 고투 사업 일시 중지를 재검토하는 것, 스테이지 3 상당 이외의 지역과 필요한 감염 대책이 실시되지 않은 왕래를 가급적 피할 것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この3週間が勝負だ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今の感染拡大を抑えられるかどうか、大事な3週間だ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これができないとですね、感染がさらに広がると、次のステージ4になってくると、緊急事態宣言が視野に入ってくるわけであります。感染が広がっている、北海道、首都圏、中部圏、関西圏ということが。 이날 신규 감염자 수가 401명 확인된 도쿄도 크게 방향 전환을 하였습니다. 의료체제 붕괴를 막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영업시간의 단축이었습니다. 酒類の提供を行います飲食店、そしてカラオケ店といたしまして、営業時間を朝の5時から夜10時まで、その間にへの短縮を要請をいたします。 이러한 영업시간 단축 요청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0일간이며 지역은 도서 지역을 제외한 도쿄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今回の要請がこの時期っていうのは、年末を迎える飲食店にとっては非常にもう致命傷で、閉店に追い込まれるではないかっていうのも 도쿄는 전면적으로 협력한 점포에는 일률적으로 40만 엔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또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행 보조 정책에 대해서도 일시적 중지할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고투 트래블에 대해서는 かねてより申し上げていますが GoTo トラベルというのは国のキャンペーンであります。もっと東京の新規の受付をやめるということで、都は都における命を守るというその行為についての責任を負っ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ので、そういう判断をし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이날 국회에서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야당이 추궁하였습니다. GoTo トラベルが感染拡大を助長したのではないんですか。GoTo トラベル、GoTo イート、そのことによって直接感染が広がったかどうかエビデンスはない。でもなぜ広がっているのか分かんないんですから、
それが理由ではないというエビデンスも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この GoTo トラベルによって地域経済を下支えているということは、これ、事実じゃないでしょうか。専門家の分科会の提言において、GoTo トラベルが感染拡大の主要な原因であるとのエビデンスは現在のところは存在をしないと。こうしたこともご承知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GoTo トラベルだけが、GoTo キャンペーンだけが経済を回す手ではない、他のプラン B、プラン C、総理は持ってないんですね。もしこうしたことに勝るものがあれば、そうしたものも当然ご提案をいただければ受け入れをさせていただいて、なんとかこの危機を、コロナウイルスの拡大を防止を最優先としながらも、経済を回していかなきゃならないという、そういう中でご理解を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委員長。 스가 총리는 감염 확대와 캠페인은 직결되지 않았다라고 밝히며 삿포로시와 오사카시의 일부 중지 조치에 대해서는 예방 조치로서 의료 체제를 지키기 위해 결정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아베 총리의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에 대해 당시 정부 넘버2 관방장관으로서 답변한 스가 총리 자신의 답변과 그 책임에 대해 추궁당했습니다. 総理に関わるさまざまな危機管理、官房長官が知らなかったなんていう言い訳は通用しません。菅総理自身、この問題についての責任、どう感じ取られるのかお答えください。私自身も安倍前総理が国会において答弁された内容について、総理に確認し、答弁してきたところであります。 스가 총리는 당시 아베 전 총리의 설명에 앞뒤를 맞춰 답변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전야제의 비용에 대해 참석자로부터 모은 회비 총액과 차액은 5년간 800만 원 이상에 달하였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차액분을 아베 총리 측이 부담하는 영수증을 호텔 측이 작성하였습니다. 거기에 아베 전 총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자금관리단체인 진화의 앞으로 발행된 영수증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당시 아베 전 총리는 차액은 발생하지 않고 보전하지 않았다. 영수증도 없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당시 스가 총리도 総理が答弁したことが正しい、そう言ってることじゃないですか。 5,000엔이라는 회비가 너무 싼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질문에는 ホテルニューオータニで5000円ではできないと言ってますけど、決め打ちはやめ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柔軟な設定をして行うということは私はあり得ると思います。 하지만 결과로서 사실과 다른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国会に対して、例えば虚偽答弁をして申し訳ないことをしたとか、こういったことはあってはならないとか、そのような思いは今、おありですか。お尋ねについて、現在、捜査機関の活動内容に関わる事柄でありますので、答えは差し控えたいと思います。聞いてない、今のは委員長、そんなこと聞いてない。遺憾だとか、それはまずいとか、なんか行政府の長として、総理、なんかおっしゃっていただけませんか。まだこの捜査機関の活動内容に関わることでありますから、私から答弁す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야당이 집요한 질문에 스가 총리는 수사 중이므로 답변을 피하겠다는 말만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한편 답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事実が違った場合は、それは当然、私にもですね、この責任、答弁をした責任は私がありますから、そこは対応するようにな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또한 야당 측이 아베 전 총리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구하자 私自身が聞いて、ここで申し上げるべき立場には私は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한편 아베 전 총리는 이날 당의 모임에 참석하였으나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스가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왕 외교부장으로부터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며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両国の安定した関係は、日中両国のみならず、国際社会にとっても重要であり、共に責任を果た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에 대해 왕 외교부장은 적극적인 대중정책에 호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응하였습니다. 회담에서는 시 주석의 메시지로서 도쿄올림픽 개최를 지지한다는 내용 등을 스가 총리에게 전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달 중 비즈니스 관계자의 왕래 재개를 확인한 것 외에도 오키나와현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의 중국 선박의 활동에 대해서도 화제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11월에 원래 경제 보고에서 경기 상황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회복의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표현하며 4개월 연속 동결하였습니다. 정부는 25일 관계강요 회의에서 11월의 원래 경제 보고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의 생산에 대해서는 자동차 수출과 국내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지금까지의 회복의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표현을 회복하고 있다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설비 투자는 지난해 수준을 밑도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약한 움직임이다라는 표현에서 요즘 줄고 있다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인 소비와 수출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판단을 동결하며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종합한 전체 경기의 판단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회복의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표현을 4개월 연속 동결하였습니다. 한편 장래에 대해서는 감염증이 국내의 경제를 후퇴시키는 위험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표현이 쓰이는 것은 긴급사태 선언이 나온 뒤 올해 4월 이후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한 경계감의 표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기업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격 수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숙박료나 화물수송 가격이 내려간 것 등의 이유로 작년 같은 달보다 0.6% 하락하였습니다. 일본은행은 매달 기업에 제공된 각종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하여 지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0월의 속보치가 2015년의 평균을 100으로 한 지수에서 104.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떨어졌습니다. 내역을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숙박 서비스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 마이너스 34.5%, 외항 화물 수송이 마이너스 20.2%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이 중 숙박 서비스는 10월 고투 트래블의 대상으로 도쿄 발착 여행이 추가되었지만 기업이 계속 출장을 미루는 것 등으로 칸토 지방의 비즈니스 호텔을 중심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일본은행은 감염의 재확대로 장래에 불투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가격 동향을 지켜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일본 시리즈 제4차전이 후쿠오카시의 페이페이돔에서 열리고 소프트뱅크가 요미우리에 4대1로 이기며 4연승으로 4년 연속 11번째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今年、多くの方の支援がなくては、我々は開幕することすらできなか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ファンの皆様が我々に元気を与えてくれ、そして勇気を与えてくれたことが何よりもこの勝利につなが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1年間応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소프트뱅크는 1회에 한 점을 먼저 내주었지만 바로 야나기타 유우키 선수의 투런 홈런으로 역전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는 카이타쿠야 선수가 시리즈 두 번째 투런 홈런으로 4대1로 앞서 나갔습니다. 투수진은 선발의 와다 츠요시 선수가 2회 1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왔지만 이후 8회까지 5명의 투수가 점수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회에서는 마무리 모리 유이토 투수가 주자를 내보냈지만 위기를 넘겨 4대1로 이기고 4연승으로 4년 연속 일본 시리즈 우승을 결정지었습니다. 이는 2년 연속 일본 시리즈 4연승이며 사상 처음입니다. 한편 패한 요미우리는 이번 시리즈 4경기 만에 처음으로 선취점을 따냈지만 바로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타선도 2회 이후는 침묵하며 일본 시리즈에서 2년 연속 4연패로 종료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않은 근로자 중 30% 가까이가 희망했음에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노동단체 연합의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10월 한 달간 아동이 있는 20세에서 59세의 남녀 500명씩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아이가 있으며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못한 근로자 중 29.6%가 육아휴직을 희망하였음에도 이용하지 못하였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취득한 사람의 40.1%는 희망일수보다 적고 본인들이 원하는 이용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일에 대체 요원이 없다가 44.4%로 가장 높았으며 수입이 줄어든다가 26.5%, 이용하는 분위기가 직장에 없다가 2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